한국 사는 로빈. 조선의 초기 정치는 건국에 참여한 급진파 사대부 계열인 훈구파가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고려 말 사대부 가운데 현실 정치와 권력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들로 조선 건국 이후 중앙 정치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훈구파는 한양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특히 세조의 집권 과정에서 공신으로 참여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훈구파는 부국강병과 중앙집권 체제의 강화를 중시했고 성리학을 국가 운영의 기본 이념으로 삼되 실용적 유학관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사장, 즉 시와 문장을 중시하는 학풍을 지니고 있어 관광문학을 중심으로 한 한문학의 발달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을 중시해 15세기 조선의 문물제도 정비와 과학기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훈구파는 공신전과 각종 토지를 기반으로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층으로 성장했고 정치 권력을 이용해 경제적 이권을 확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 겸병과 권력 남용, 각종 비리와 부정이 발생했으며 이는 점차 사림 세력의 비판을 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조선 건국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지방으로 물러나 학문 연구와 후진 교육에 힘쓴 사대부들은 점차 사림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고려 말 온건파 사대부의 학통을 계승한 인물들로 정몽주와 길제로 이어지는 성리학적 도통을 중시했습니다. 사림은 대체로 중소지주 출신으로 경상도 지역인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이후 경기 충청 지역의 기호 지방으로 세력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들은 도덕과 의리를 중시하는 성리학적 명분에 기반한 왕도 정치를 추구했고 유교 경전에 깊이 있는 연구를 중시하는 경학에 전념했습니다. 또한 유교적 질서에 어긋난 사상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문학적 기교나 기술 중심의 학문보다는 도덕 수양과 학문적 정통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사림은 중앙 정치보다는 향촌 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치 질서를 중시했으며 서원과 향약을 중심으로 학문적 사회적 기반을 다지며 꾸준히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15세기 후반 비대해진 훈구 세력을 견제할 필요성을 느낀 성종은 지방의 사림 세력을 중앙 정계에 등용했습니다. 이때 영남 지역 출신의 김종직과 그의 제자들이 대거 진출했으며 이들은 주로 인사권을 가진 이조전랑과 삼사에서 언론과 감찰 기능을 담당하는 언관직에 임명되었습니다. 이 시기 훈구와 사림은 국가적 편찬 사업과 제도 정비 등 국정 운영 전반에서 일정 부분 협력하며 일시적인 세력 균형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사림이 언론 활동을 통해 훈구 세력의 비리와 토지 겸병, 권력 남용 등을 강력히 비판하고 성리학적 명분에 따른 정치 개혁을 요구하면서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이는 훗날 여러 차례의 사화가 발생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성종에 이어 즉위한 연산군은 훈구와 사림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언론 활동을 통해 왕권을 견제하던 사림 세력을 경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498년 훈구 세력은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작성한 사초를 문제 삼아 사림을 제거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김종직이 과거에 쓴 조의제문이었습니다. 이 글은 본래 항우에게 살해당한 초나라 의제의 죽음을 애도하는 내용이었으나 훈구 세력은 이를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사실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해 연산군에게 보고했습니다. 증조부인 세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한 연산군은 사림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이 사건이 조선 최초의 사화인 무오사화입니다. 무오사화로 인해 이미 세상을 떠난 김종직은 시신을 꺼내 목을 베는 부관참시를 당했고 김일손은 처형되었습니다. 또한 김굉필과 정여창을 비롯한 많은 사림이 유배되거나 중앙정치에서 축출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연산군 재위기간 중 발생한 두 번째 사화인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윤 씨의 사사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패비윤 씨는 성종의 후궁으로 입궁한 뒤 중전의 자리에 올랐으나 후궁들을 투기해 독살하려는 등 바르지 못한 행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낸 일로 폐위되었고 1482년 사약을 받고 사사되었습니다. 연산군의 측근 세력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패비윤 씨의 패출과 사사 과정에 관여했거나 이를 묵인, 방조한 인물들을 고발했습니다. 연산군은 패비윤 씨 사사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면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숙청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갑자사화는 무오사화와 달리 살인뿐만 아니라 사건을 방조했다는 명분으로 왕실 종친과 훈구파 원로들까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한명회 등 일부 훈구 대신들은 부관 참시를 당했고 김굉필을 비롯한 살인 세력은 대거 숙청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사람이 사형이나 유배 등의 중형은 물론 8촌 이내의 친족까지 연좌제로 처벌받고 가산을 몰수당하는 등 참혹한 화를 입었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의 폭정이 더욱 심해지자 신하와 백성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에 훈구 세력을 중심으로 대신들은 1506년 군사를 일으켜 연산군을 축출하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했는데 이를 중종반정이라 합니다. 반정이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중종반정은 연산군 재위기간 동안 이어진 폭정을 종식시키고 정국을 수습하려는 정치적 행동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반정 당일 체포되어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으며 그곳에서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로써 연산군 시대의 사화 정국은 일단락되었으나 반정을 주도한 공신 세력이 정치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공신 세력의 비대화라는 새로운 정치적 과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로빈의 초압축 조선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